부동산으로 부를 쌓겠다라는 욕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수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과 현실이 이어졌었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대통령이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기보다는 죽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부동산이 투기 시장이라면 상승 사이클이 돌아올 때 투기 수요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이루기 위한 욕망은 사실 그냥 기본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부동산으로 부를 쌓겠다라는 욕망은 좀 지나면 제가 볼 때 완전히 사라집니다. 완전히 사라져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침체기에 들어가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쌓겠다라는 욕망이나 기대 이런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담처럼 수요가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수요는 실수요가 없어요. 다 투자 수요, 투기 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욕망이 없어지는 순간 그 수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시기가 2010년부터 한 2014년, 15년까지. 그러니까 심했던 시기가 이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극단에 달했던 시기가. 그런 상황이 왜 왔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냥 있었다가 아니고 왜 왔는가를 아셔야 돼요. 왜?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기대와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입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그 전망과 현실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다시 올라갔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이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굉장히 새로운, 경제학에서는 그 증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그 시기에 다 틀려요. 교수들이나 뭐 경제학자 이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다 똑같이 집은 끝났다, 이런 전망으로 가는데 그게 그 상승으로 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만에 있는 부동산 특별한 제도 때문에 이제 그게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솔직히 초를 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의 투기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조심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대통령이 바라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시기는 그 대통령이 바라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원을 없애야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를 없애야 우리나라 투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세를 이제 없앨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이클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부동산 쪽으로 다시 관심을 골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돈을 떼서 현금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굳이 부동산에서 다 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부동산으로만 돈을 돌려도 돈을 충분히 벌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틀어졌습니다. 틀어진 게 저는 솔직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잘못 써서 지금 이렇게 그 결과가 좀 만들어졌다 생각하는데 그 바로 이제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은 쓰면 안 되는 그 제도였는데 그걸 씀으로 인해서 이제 제 구도가 많이 틀어졌죠.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었으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냐면 지방 부동산과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약간 역사이클,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다른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확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에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금융이나 뭐 여러 가지 자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목적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산이 확률이 가장 높을까? 저는 우리나라 주택 부동산이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100%의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증식하려고 한다라고 본다면 저는 부동산을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이 좀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차 3법으로 지방 부동산이 사이클이 왜곡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곡. 그래서 사이클에 원래 돌아가던 그 사이클 흐름에서 왜곡 현상. 그래서 2020년, 21년에 동반 상승하는 지방 부동산도 그냥 억지로 상승해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지방 부동산에 막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만한 그 도시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틀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지나면 이제 다시 그 정상 사이클의 흐름으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저는 이제 굳이 다른 자산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 오느냐는 저도 몰라요. 잘 모릅니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정상 사이클로 자리 잡으면 서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떨어지지만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 오르지만 어떤 지역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투자가 부동산이 저는 가장 확률이 높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확률이 꽤 높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재료나 그런 게 올라가는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뭔가 회사별로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좋아졌어. 그걸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기다리다 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올라가. 그러다 지쳐서 팔아버렸더니 그 뒤에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 그 재료는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재료라고 얘기해. 그럼 미치죠, 나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는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기다리는 시기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마당 기다리다 안 오르는 주식도 있거든요. 떨어지는 주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가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복불복에 가까운 느낌인 거죠. 복불복이.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는 부동산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많이 그 사이클이 좀 틀어져서 사실 제가 지금 막 당장 지방 부동산에 투자해라, 기다려라라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기대하고 있어라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 당장 now 돈이 있다면 부동산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거의 자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연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규제죠. 여러분들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키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자산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높아요. 그런 부분이 그게 이제 목적을 착각하며 기회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서 무리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 역대 정부보다 가장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들이 느끼기에 신뢰성이 가장 높은 정부다. 그러니까 행동력 하나가 끝내준다라는 정부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기보다는 죽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시장이 정부의 정책을 이길 수 있는 시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고 그에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책에도 좀 담을 예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공부처럼 공부를 한다라고 여러분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통해서 기준을 얻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분위기나 주변의 조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물려서 이미 결정을 내려놔 버려요.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왔잖아요. 제가 상담을 안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꿔서 간 사람 제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맞아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거봐. 근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저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담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제가 절실히 깨닫고 상담을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그럴 것 같지만 한번 진짜, 그래서 한번 제가 나중에 책 나오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AI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말하고 싶은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AI가 참 잘 잡아주더라고요. 좋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는, 기준을 새롭게 잡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